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떨리는 음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며 청중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우리는 기만당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이룬 진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2024년 나이지리아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일시에 기능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술진은 원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고 독일산 엔진 설비들은 설명 불가능한 현상에 직면하여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팀조차 더 이상의 작업은 심각하게 위험합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며 굴착을 중단했습니다. 이 땅은 죽음의 땅이라 칭해졌으며 모든 생명력이 소멸해가는 비극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희망을 내려놓은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없던 대지 위에서 무언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경이롭게 변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은폐하려 했던 그 충격적인 48시간 동안의 기록을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아나마와 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좌절감을 맛보았던 날로 기억됩니다. 일본 굴착팀이 철수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작정 그들의 팀장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제 손톱에는 흙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무릎은 긁혀 피가 흘렀으나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절대 놓칠 수 없다. 일본 팀의 팀장 사토시는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려 시도하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씨,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화강암층의 두께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저희 장비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더욱 격렬하게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사토상, 당신들이 해내지 못하면 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옆에서는 무사촌장님이 땅에 이마를 대고 저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여인들 역시 트럭 앞에 드러누워 길을 막았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밟고 가십시오. 어차피 물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불과 4개월 전 5살 딸을 잃은 아이샤 엄마였습니다. 사토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저희는 120m를 굴착했습니다. 세대의 드릴이 파손되었고 펌프 2대가 고장 났습니다. 회사 측에서 더 이상 작업 진행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통곡했지만 일본 팀원들은 이미 트럭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 몇 명이 트럭 앞을 가로막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매달리다가 결국 길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모래 위에 엎드린 채 점점 멀어지는 트럭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7살 아들 레미가 제 옆에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10살 딸 아일라도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우리만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 비통한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희망이 떠나가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차량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이자 아이들의 생명이 멀리 사라져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웃 이브라힘의 3살배기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물,
아마도 물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습니다.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음용하는 물은 왕복 20km를 걸어 길어오는 강물이었습니다. 강물은 점차 말라가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질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악몽 같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10월에 2명, 11월에 1명, 그리고 12월에는 쌍둥이 자매가 하루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미국 USAID 조사팀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우물굴착을 시도했습니다. 20m만 뚫으면 깨끗한 지하수가 용출될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들 역시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15m 지점에서 매우 단단한 안반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개발청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점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지질 구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철갑처럼 단단합니다. 중국 건설회사는 아예 대형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엄청난 괴음을 내며 땅을 파내려갔지만 결국 4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폭파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일본 국제협력기구인 JICA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일본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지진이 잦은 나라에서 터널을 뚫어내는 그들의 기술이라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초기에는 작업이 순조로웠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쉴 새 없이 회전했고 깊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0m, 70m, 90m. 마을 사람들은 매일 굴착 현장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100m를 넘어서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곧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120m 지점에서 모든 작업이 정지되었습니다. 드릴은 더 이상 땅속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그들마저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물로 인해 사망한 5 아이들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미와 아일라를 꼭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언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쓰러질지 모른다는 뼛속 깊은 공포에 떨면서 말입니다. 새벽 4시,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레미와 아일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통 4개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지치고 절망적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일찍 출발해야 해. 어제는 물이 너무 부족했어. 누군가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력조차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복 20km, 매일 5시간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야만 그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통을 머리에 이고 걷는 동안 목과 어깨가 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물이 또 줄었구나. 이제 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갈색 진흙탕 물이 겨우 종아리 높이만큼 고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윗물은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모두 퍼간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닥에 진흙이 섞인 탁한 물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일 수 있어? 막내를 아는 젊은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통에 담았습니다.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 위의 물통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태양은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집에 도착하자 레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물을 천으로 여러 번 걸렀지만 색깔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끓여서 충분히 식힌 후에야 겨우 아이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영 씨와 지질 전문가인 정하준 씨는 매일 다른 지점에 흙을 파내어 조사했습니다. 작은 측정 기계로 무언가를 측정하고 지도에 표시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해. 일본 팀이 팠던 구멍도 모조리 들여다보고 있어 만수르가 퇴근 후 와서 말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시는 겁니까? 정하준 씨가 흙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전 팀들이 모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하면 똑같이 실패할 테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한국팀이 마을 회관에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지하는 3개의 견고한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태영 씨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미국 팀은 여기서, 중국 팀은 여기서, 일본 팀은 여기서 막혔습니다. 모두 동일한 안반층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촌장님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가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지점은 안반층이 V자 형태로 미세하게 갈라진 곳입니다. 더 깊이 굴착해야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 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윤석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기존 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가 겨우 말을 꺼내려 했지만 레미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들은 왜 여기 오셨어요? 윤석준 씨가 웃음을 지으며 무릎을 꿇고 레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른 아저씨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겠습니다. 2주일간의 면밀한 조사가 완료된 후 드디어 한국팀이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굴착 위치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언덕 아래였습니다. 정말로 이 위치에서 시작하실 건가요? 네. 여기가 지질학적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굴착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팀은 지속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이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주민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청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건가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건가요? 네, 저희 역시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굴착이 시작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를 품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자연스레 현장을 향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30m 통과. 윤석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첫날 치고는 상당한 깊이까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일본 팀은 첫날에 40m까지 굴착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50m, 셋째 날 65m. 생각보다 순조롭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지만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망을 섣불리 가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레미가 매일 현장에 가서 깊이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들이 말했어요. 곧 물이 나올 거래요. 레미야, 너무 기대하지 마. 제가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명확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일본 팀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했다면 한국 팀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집요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장비를 꼼꼼히 정비했고 매일 밤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진행하세요? 하루는 제가 질문했습니다. 성급하게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내고 싶습니다. 정하준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드디어 80m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조용히 해. 언급하면 안 돼. 사람들은 희망을 입 밖에 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그 희망이 깨져버릴 것처럼 말입니다. 85m에서 첫 번째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딱딱한 지층이 나타났고 드릴 소리는 금속이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모두가 예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모여 긴급히 논의했습니다. 각도를 약간 비틀어 봅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깊이 뚫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회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릴의 각도를 15도 틀어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과연 성공할까? 마을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한국팀은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각도를 조정한 드릴이 다시 땅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90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일본 팀도 넘어서지 못했던 그 깊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요. 아일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몰라. 더 지켜봐야 해. 그렇게 말했지만 저 역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95m, 100m, 100m 돌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태영 씨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굴착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팀과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축구였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 윤석준 씨가 아이들과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레미와 몇몇 아이들뿐이었으나 점차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패스, 골, 골이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한국 팀원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골키퍼를 맡았고 강태영 씨는 심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해요. 레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르도 어느새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팀은 특별한 음식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면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죠. 처음 보는 음식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 끓이자 매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한 냄새. 아일라가 코를 찡그렸지만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어요. 매워도 맛있어요. 그날 이후 점심시간은 특별한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나이지리아 전통 음식을 가져오면 한국팀은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졸로프 라이스예요. 저희 할머니의 레시피입니다. 제가 가져간 음식을 한국 팀원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을 텐데. 김치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다음번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한국팀은 자신들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도 전쟁 직후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었죠.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여기까지 아저씨들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석준 씨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좌절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미와 아일라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실패. 또 다시 절망.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국팀이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강태영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으나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측했던 결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가십시오. 무사 촌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국팀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펌프, 각종 측정 장비들이 하나둘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팀들이 떠날 때는 주민들이 매달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멀찍이 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아요? 아일라가 물었습니다. 이제 지쳤단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석준 씨가 갑자기 뛰어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 해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레미와 아일라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팀들은 미련 없이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아픔에 사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거의 다 실었을 때 레미가 갑자기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 윤석준 씨에게 달려가더니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종이접기로 만든 작은 새였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한국 가서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윤석준 씨가 무릎을 꿇고 레미를 껴안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 약속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영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더니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매우 진지한 논의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영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2주일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제가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마을 외곽의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보이는 바위 형태가 뭔가 비정상적입니다. 혹시 지하수맥이 다른 방향으로? 팀장님, 무리입니다.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장비도 한계에 도달했고 예산도.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회사에는 내가 설명할 테니. 팀원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친 것 아닌가?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도 이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강태영 씨의 눈빛은 강인하고 단호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침 한국팀이 마을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고 최근에 세워진 것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강태영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모두 아이들의 무덤입니까? 네. 지난 1년 사이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가 비석 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친욱후, 2018년생, 2023년 사망, 5살. 물 때문에 세상을 떠난 아이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던 강태영 씨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안 간다. 우리 떠나지 않는다.
팀원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팀장님, 이대로 떠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는 트럭으로 가서 짐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회사에 뭐라고 변명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절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는 가족이 기다립니다. 이해한다. 가라. 4명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강태영, 정하준, 윤석준, 그리고 1명의 엔지니어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계속하실 겁니까? 정하준 씨가 물었습니다. 끝까지 해보는 거야?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영 씨가 레미와 아일라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물이 없어 고통받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4명의 한국팀은 다시 지도를 펼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반을 정면으로 뚫는 것은 포기합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상 밖으로 안반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해봐야 합니다.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레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들이 안 가셨어요. 그래, 안 가셨구나.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금전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까요? 만수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창밖의 회의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작업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수직 굴착은 포기합니다. 대신 비스듬한 각도로 나선형으로 파내려갈 것입니다. 정하준 씨가 새로운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은 더 소요되지만 단단한 안반층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장비 운반이나 야간 감시 업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청년들이 앞다투어 자원했습니다. 24시간 교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한국팀이, 밤에는 마을 청년들이 보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드릴이 안반에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도는 더뎠지만 꾸준히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125m, 130m. 안반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드릴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사각으로 계속 작업하니 냉각수를 더 사용해야 합니다. 냉각수도 이제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여인들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강에서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실 물이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식수를 길어 나르던 여인들이 이제는 드릴 냉각수를 위해 물을 운반했습니다.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140m에서 또다시 안반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도해 봅시다. 윤석준 씨가 간청했습니다. 그때 정하준 씨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안반, 이전 것과는 뭔가 다릅니다.
정밀하게 조사해보니 안반에 미세한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여기로 파고들면 위험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목마름 없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레미가 물에 흠뻑 젖은 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물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한국팀은 떠나지 않고 펌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단순히 구멍만 뚫고 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깨끗한 콘크리트로 우물을 만들었고 수동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개의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동시에 많은 사람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돼요? 여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5시간을 물 깃는데 사용하던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시간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가 무럭무럭 자라고 물을 주자 씨앗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메마른 땅이 점차 푸른 녹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학교 결석하지 않아도 돼. 아일라가 기쁨에 차 매일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출석률은 10%에서 90%로 급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아이들이 병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니 배탈도 열병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물 때문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마을에도 가능할까요? 희망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태영 씨는 다른 마을의 지질 조사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이곳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죠? 그들 역시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영 씨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마을에도 동일한 한국식 우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 희망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 우물은 희망의 확고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을은 기적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한국팀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레미가 강태영 씨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응.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도와줘야 해. 그럼 또다시 올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니. 작별 선물로 마을 여인들이 함께 만든 전통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춥거나 외로울 때 이 담요를 덮으면서 우리를 떠올려 주십시오. 정하준 씨는 기타를 마을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야 했으니까요. 윤석준 씨는 아이들과 마지막 축구 경기를 가졌습니다. 다음번에는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가져올게. 우물가에는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우물. 대한민국은 나이지리아와 함께. 이 우물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강태영 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우정의 증거입니다. 트럭에 오르기 전 레미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우물 파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다른 마을 아이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한국팀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한국으로 유학 오면 아저씨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약속해 주세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닌 진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그들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반드시 다시 만나요.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우물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학교 건물이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미는 12살이 되었고 매일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레미 정말 대단하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석준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레미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우리 약속 잊지 않았지? 아저씨가 기다릴게.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식 우물 굴착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수백 개 마을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한국 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물을 굴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가 희망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물가로 향합니다. 맑은 물이 솟아나는 소리를 들으며 그 감격스러운 날을 추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했던 그 정신. 물은 오늘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희망처럼, 끊이지 않는 우정처럼.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건넨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도의 기술도 막대한 자금도 아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숭고한 마음. 그 마음이 빚어낸 기적이 오늘도 콸콸 소리를 내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감격스러운 기적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가들마저 포기하고 물러섰던 그 불모의 땅. 하지만 한국에서 온 작은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은 최첨단 장비가 아닌 오직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정신이었습니다.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 절반으로 줄어든 인력과 부족한 장비로 다시 한번 도전하여 만들어낸 기적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감동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에 이 나이지리아 마을의 희망의 우물을 상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적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와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이 대한민국 팀의 숨겨진 선행과 희망의 정신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신청하시며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이 저희가 이처럼 훌륭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